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발라체입니다.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최근에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거든요.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오셨다 그래요. 영상을 보고 왔는데도 많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제 영상에 아직 방글라데시에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본 것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방글라데시 오기 전에 궁금해할 것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가보시죠. 자, 첫 번째로 의외로 제 댓글에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ATM으로 돈 뽑는 거 가능한가요? 하시는데 가능합니다. 네, 여기도 ATM이 있고 마스터나 비자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사용이 가능한데 웬만한 것에서 2개 다 사용이 가능한데 비자 카드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. 그 ATM기도 비자 카드로 했을 때 더 많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비자 카드가 붙은 걸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치안입니다. 치안.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뭐 결혼식 때문에 간다 혹은 놀러 간다, 뭐 낮에 돌아다녀도 괜찮습니까?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습니까?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치안이 여성분들한테는 그렇게 좋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특히 다카나 이런 데는 사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외국인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사람들이 좀 눈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조금 더 치안이 높아진 상태라고, 치안이 좀 더 안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방글라데시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좀 복장을 어느 정도 가려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뭐 짧은 반바지를 입거나 이제 살이 드러나는 그런 옷들보다는 웬만하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들을 입고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, 그래서 다카에선 그 정도. 그리고 시골에 가면 이렇게 오르나라고 이제 여성분들의 이 가슴 부분을 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. 머플러 같은 걸로. 시골에 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다카에 오셔서 사서 가서 항상 착용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중교통 굉장히 불편합니다. 아직까지는.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처럼 막 잘 돼 있지가 않아서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되고,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굉장히 정보가 적고요. 그리고 방글라 말을 읽을 줄 모르면 사실상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봐도 뭘 타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은 이용하신다면 뭐 버스나 뭐 릭샤 이런 걸 이용하신다면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되게 좋고요. 또 얼마 전에 이제 지상철을 열어가지고 지상철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호선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막 네이티브로 사용할 정도로 편리하진 않다는 거. 그래서 대중교통은 여전히 좀 불편하다. 하지만 한국보다 좀 편리한 기능은 가까운 데를 이제 릭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날에도 걷지 않고 이제 릭샤를 타고 짧은 곳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오히려 장점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직항이 있는가,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서 방글라데시. 현재 지금 부엘로라는 항공에서 일주일에 1번 내지는 2번 정도 직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직항을 타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겠죠. 자, 그 다음 택배.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보내서 방글라데시 시골에 보낸다,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,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오는 이제 어떤 택배나 DHL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거든요.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후원 받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, 만약에 저라면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그분들 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방글라데시에도 옥션이나 쿠팡 같은 이런 앱이 있거든요. 다라즈라는 앱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현지인 집으로 배달을 하면 뭐 배송비도 적고, 그리고 그분들이 받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. 비자에 대해서는 항상 좀 폴리시가 바뀌어요. 방글라데시에서.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매일 바뀌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이런 곳들의 사이트를 항상 좀 확인하시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비자를 발급받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한인들이 몇 명이 있나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,
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2,000에서 3,000명 정도 계시다고 들었고요. 그리고 되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 다카에 가장 많이 있고, 그리고 치타공, 이제 방글라데시의 부산이죠. 그 부산 쪽에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방글라데시는 관광 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청정 한인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왜냐면 보통 대부분 자기 사업을 하시고 혹은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한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방글라데시에 있는 대사관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사건 사고가 별로 없어서. 방글라데시 가면 놀거리가 있나요? 방글라데시에는 사실 놀거리가 없습니다. 이제 뭐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 문화도 없고, 또 술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방글라데시 사회 안에서 술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먹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, 또 술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술을 엄청 좋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와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어떻게 여기서 사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저는 별로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. 정정합니다. 방글라데시의 술 문화, 밥 문화는 없지만 방글라데시 고유의 축제들이 많습니다. 고유의 문화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올드 다카, 다카 대학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. 계절별 축제 및 다양한 고유 문화를 담은 축제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.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이 색채가 세냐? 전 좀 반반인 것 같아요. 색채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, 또 어떨 때 보면은 뭐 이제 기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도 막 방송을 켜서 막 크게 기도하고, 이런 것들은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또 무슬림 나라 치고는 모든 종교의 공휴일을 다 쉬거든요.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게 큰 제재가 없고 좀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막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더 말씀드릴 것은 공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특히 겨울에는 건기여가지고 비가 안 내리죠. 주위에 나뭇잎이 굉장히 회색깔이에요.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벽돌 공장이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그랬거든요. 다카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가면 굉장히 그 벽돌 공장이 많거든요. 세계에서 이 건기 때는 1, 2위를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방글라데시입니다. 코로나가 아니어도, 코로나가 끝나도 밖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방글라데시 오면 여행할 만한 곳이 있나요? 방글라데시에 여행할 만한 곳은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관광 쪽으로 뭐 발달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, 뭐 발달된 게 없다는 것이 막 볼 곳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,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현지인이 아닌 여행자로서 가서 거기서 뭐 어디서 숙소에서 지내고, 그리고 거기 뭐 특별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. 그리고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. 정말 헤비 여행러, 나는 막 오지 가는 거 엄청 중요하고 뭐 여행 가서 편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막 새로운 데를 방문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방글라데시에 현지인도 잘 모르는 숨겨진 여행지가 진짜 많아요. 관광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나라지만 좀 러한 여행, 와일드한 여행 있죠. 그런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방글라데시 오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여기도 이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방글라데시에 처음에 오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고 온대요.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. 그런데 3년 있다가 다시 방글라데시를 떠날 때 보통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. 자세한 이유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제가 방글라데시 관련해서 작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. 저랑 방글라데시에서 코이카로 일하셨던 분들이 계셔요. 그분들과 함께 같이 에세이 책을 하나 썼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방글라데시 오시기 전에 많은 정보, 그리고 좀 방글라데시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책
구매 링크는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